WR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WR이 스타트 노드가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L 스텝 랜덤 워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 스타트 노드에서 음흠, 어떤 일정한 확률, 이 앞서 구했던 PIJ라는 확률에 따라서 다른 노드로 점프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고, 점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랜덤 워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부연 설명하자면은 다 좋고 L 스텝 랜덤 워크 그러면 이제 L이 이제 자동으로 샘플링이 될 텐데 랜덤하게 샘플링 될 텐데 L이 만약에 3이라 그러면 1 스텝 랜덤 워크를 돌리고 그다음에 2 스텝 랜덤 워크 돌리고 그다음에 3 스텝 랜덤 워크 돌려서 하나의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고 그 랜덤 워크의 그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그 기준은 이 probability PIJ를 기준으로 해서 랜덤 워크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at the end of random walk, 랜덤 walk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죠? 서브 그래프 GR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그렇죠. 서브 그래프 GR은 네, 이 전체 그래프, 키워드 그래프 G 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네, 이 G 안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음, 어떤 뭐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온 노드가 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traversed 하면 보통 이제 traversed 노드니까 경유한, 네. 경유되어진 노드에 유도된 서브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의 서브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 G의 서브 그래프 말 그대로 그래프 G 상에 어떤 존재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코드상에 네, 여기 오른쪽 알고리즘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5번 페이지가 너무 좀 짧게 줄여져 있어가지고 네, 그 실제 저자들이 구현한 코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음, 지금 보시면 randomly sample a class CR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이 이 get 아이템의 첫 번째 줄 어, random.landInt 그 네, 정수를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음, 그래서 number of class를 하나 이제 0부터 number of class 마이너스 1까지 안에서 음. 하나 int를 뽑게 되고요. 네, 그게 current classes,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잠시 불러와서 음, 라벨 투 키워드 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키워드를 불러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랜덤.샘플 해가지고 음, 이제 키워드 하나를 WR을 뽑게 됩니다. 네, 즉 노드 1 키워드가 WR이 됩니다. 그쵸. WR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ID로 잠시 그 뭐 코드상의 구현을 위해서 노드 1 ID로 잠시 변환을 해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스타트 포인트로 삼아서 generate subgraph with start node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메소드 하나를 아예 따로 구현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함수로 들어가 보면은 네, nodenum이라고 해서 self.get node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node number가 L 값을 샘플링하는 파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잠시 요 밑으로 들어가서 함수로 들어가 보시면은 음, 이 log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 가우시안의 평균값 뮤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st 스탠다드가 그 가우시안 함수의 시그마가 되고요. 네, 분산이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numpy.random.normal이라고 하면은 네. 이 normal 정규분포에서 값을 하나를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노멀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로 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x 값을 뽑은 뒤에 네, 네, 저희가 L 스텝이라고 하니까 L은 반드시 정수여야겠죠. 네, 반면 이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으면은 정수가 아니라 저기 그 실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이제 정수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네, 네, 이게 혹시나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음수 값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음수가 나오면은 뭐 1로 최소값은 1로 고정을 시켜버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L 값을 하나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페이퍼에서 랜덤 워크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여기 dgl.sampling.randomWal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함수에다가 전체 그래프와 음, 스타트 노드와 음, 그다음에 랭스 길이를 입력을 하면은 네. 이제 랜덤 워크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에 따라서 프로버빌리티가 계산이 되어서 랜덤 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네. 그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이제 패킹하고 뭐 이런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다 완료를 하면은 이 출력을 가지고 서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서브 그래프를 리턴을 받아서 G1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 이 G1을 리턴하면은 하나의 학습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학습 데이터 G1에 대한 라벨은 current class가 됩니다. 음, 같이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군요. 네, 입력 데이터는 음, G1이고 네. 라벨은 current class가 되어서 네.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학습을 시키면 예측하는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네네. 네. 코드로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알고리즘 슈도 코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슈도 코드의 그 알고리즘은 조금 부족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짧게 저 5번 라인이 너무 짧게 돼 있어서 2번, 3번, 4번 좋은데 5번 라인이 정말 짧게 좀 돼 있고요. 6번, 7번이 좀 우리 그 로스 계산해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아까 그 펑션에서요. 랜덤 웍이라는 그 펑션에서 메서드에서 그 맨 마지막 probability EF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 아규먼트 중에 하나인가요? 뭐 확률 값 중에 EF라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DGL이라는 그 그래프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 프로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프로브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일단은 EF라고 한 거는 아마 이 엣지 피처의 음, 약자로 보입니다. 네, 네. 엣지 피처 텐서의 이름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죠? 네, 그 엣지 그 우리 그래프의 피처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노드하고 엣지가 있는데 엣지 피처는 우리 그 F로 FIJ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FIJ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FIJ는 결국은 그 랜덤 워크를 할 때 프로버빌리티에 계산될 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여기서 EF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이 별도로 또 없네요, 코드에. 네, 그냥 뭐 엣지 피처라고 되어 있고 음,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음, graph storing the 음, unnormalized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unnormalized probability라는 것은 이제 어떤 웨이트 값이긴 한데 합이 1이 아닌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 페이퍼에서는 음, FIJ라고 했던 음, 이 FIJ라고 했던 노드 i에서 노드 j로 갈 코어커런스 네, 네, 프리퀀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음, 그것을 아마 이 코드상에서 이분들이 EF라고 명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EF라고 하는 피처를 이제 이 그래프, 셀프.그래프가 또 네, DGL에서 제공하는 DGL 그래프인데 어, 이 DGL 그래프 안에 있는 그 EF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참조를 하면은 그 엣지의 피처를 얻을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unnormalized probability니까 이것을 이 함수 내에서 자동으로 이제 probability, normalizing을 해서 probability로 변환을 시켜서 음, 거기서 아마 샘플링을 해서 뭐 랜덤 워크를 수행하는 모양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그 알고리즘 1, 셀프 슈퍼비전 온 키워드 그래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잘
주었고요. 그래서 이해가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왼쪽 부분으로 다시 가서 그 텍스트 가서 our self supervised task는 여기서부터죠, 또? 네. 예, 그래서 그거, 네, 이제 여기까지 학습 방법이었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은 GR이라고 하는 서브 그래프가 생성이 되었을 때 네, 이것을 이제 어노테이터,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A의 인풋으로 만들고 네,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면은 이 스타트 포인트 WR의 원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로스 펑션은 네,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사용되는 그 로스 펑션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한 로스 펑션이죠. 네, 그래서 CR에 대해서 로그의 이 아웃풋 네, 출력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쳐서 이 값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걸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6번식에서 되게 그 표현이 L하고 SSL 그랬거든요. 네, 거기 SSL은 뭐예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아, 그거를 약자로 SSL이라 표현했군요. 네,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일 때의 로스 펑션, 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써서 그 로스 펑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피트 until convergence 이렇게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컨버전스 할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요 그 뒤쪽에 실험에서는 그 컨버전스 할 수 있는 개수를 파라미터로 주나 보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은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에서 하듯이 100만 스텝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스텝을 해라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 100만 스텝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00만 번 돈다는 것이고, 그러면 네, 100만 번 그 그래프, 전체 그래프에서 100만 번 준다는 거는 100만 개의 서브 그래프를 생성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다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4.2에 그럼 파인 튜닝. 자, 셀프 트레이닝만 가지고도 안 되나 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확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음, 그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A라고 하는 것은 음, 결국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unlabeled 텍스트를 분류를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그 unlabeled 텍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음, 매번마다 이제 이 서브 그래프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네, 그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완수를 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파인 튜닝에서는 본격적으로 unlabeled 텍스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아, 그렇까요? unlabeled 텍스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 네, 네, 실제 리얼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이 네, 완료가 된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 A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a few epoch 정도만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unlabeled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그 라벨이 없었죠. 네. 그래서 라벨을 이 17번과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7번 식과 같이요? 네, 네. 여기서 generated by 뭐로 생성이 되냐? vot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투표하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뭔가 뽑으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네. 네, 7번식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 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식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적은 이 SK라고 했는데 여기 S는 그 클래스 안에서 있는 그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클래스 SK 안에 있는 클래스 키워드 SK 안에 있는 클래스 키워드 WJ를 뽑아서 네, 이 모든 WJ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가 돌게 됩니다. 네, 즉 어떤 UI가 주어졌을 때 네, in text UI가 주어졌을 때 어떤 클래스 SK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워드들의 TF 값을 계산을 해서 전부 합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TF라고 하는 것은 term frequency가 됩니다. 네, 그래서 WJ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 이 term frequency는 제로가 되고요. 네, 키워드 WJ가 뭐 여러 개 들어있으면은 그 여러 개에 맞춰서 이 term frequency가 계산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term frequency가 되고 네,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 어떤 한 클래스에 대해서 네, 한 클래스에 그 대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키워드들의 네, term frequency를 여기 unlabeled text UI에 대해서 구해서 네,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이 네, 그 어떤 value가 되고요. 네, 즉 UI가 이 SK에 속할 K번째 클래스에 속할 어떤 그 value가 되고요. 네, 그 value가 가장 높은 argument max죠. 네, 그 value가 가장 높은 클래스 K에 대해서 이제 라벨 Y 해시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 K, 맥스가 K인. 이거 뭐, 지금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정말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음, 키워드가 몇 개 들었냐라는 겁니다. 음, 이 term frequency라는 것이 다른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term frequenc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엄청 복잡한 어떤 수식을 넣진 않았고 그냥 키워드가 몇 개 들어있는가를 전체 UI의 단어 개수로 나누어 준 값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요. 네, 그래서 UI의 길이는 모든 UI에 대해서 다 동일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J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UI의 길이는 동일하니까 그거는 키워드 WJ가 몇 개 들었느냐가 곧 텀 프리퀀시가 됩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S라는 그 키워드 셋이 있으면은 그것이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클래스마다 또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단어가 이 UI에 대해서 몇 개 들어있느냐를 전부 체크를 해봤을 때 네, 가장 많이 들어있는 클래스를 그 UI의 클래스로 삼겠다, 수도 라벨링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해 주니까 이해가 쏙쏙 되긴 하네요. 네, 네, 거기서 맥스 쭉 쌓은 거죠, 지금? 네, 해서 뚝뚝뚝 이제 시그마 하니까 다 더해질 텐데, 지금 네, 저 그림에서는 S3, 그냥 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에 텀 프리퀀시가 제일 많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은 클래스 쪽으로, 라벨링을 하겠다. 네, 네. 라벨링을 하겠군요. 근데 왜 라벨링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지금 언라벨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라벨이 없기 때문에 네. 학습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언라벨드 텍스트가 입력으로 지금 주고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언라벨드 된 그 그 텍스트에 그 어떻게 보면 슈도 라벨링이네요. 그렇습니다. 슈도 라벨링을 지금 argmax 저 7번씩 가지고 지금 슈도 라벨링을 한 거고, 이 언라벨드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정답은 여 슈도 라벨링이야 라고 정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로스 펑션에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절차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해서 그걸 매핑 시키는군요. 매칭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인 튜닝 지금 단계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입력이 unlabeled 텍스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unlabeled 텍스트는 출력, 다시 말하면 어떤 라벨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벨을 우리가 슈도 라벨링을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을 7번식으로 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7번식을 어떤 우리가 슈도 라벨링을 줄 때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식이 아닐까요? 저 제너럴한 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가장 제너럴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네네. 뭐 흔히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음, 텍스트 데이터, unlabeled 텍스트일 때 걔를 슈도 라벨링을 줄 때 결국 텀 프리퀀시가 많은 친구한테 라벨링을 붙이겠다. 네. 단순해 보이긴 한데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갑니다. 그 다음 로스 펑션 하죠.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은 8번식과 같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네. 8번식도 사실 간단합니다. 첫째로 GI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이 GI는 이 텍스트 UI에서 음,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서브 그래프입니다. 네. 그 UI 전체 U에 대해서 그 음, 전체 그래프 G를 그렸기 때문에 네. 이 UI에서 만들어지는 이 서브 그래프 GI는 음, 반드시 전체 그래프 G의 서브 그래프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GI를 이용해서 아까 프리트레이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 이제 A에 대해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트 A에 넣으면은 예, 넣은 이제 거죠. 라벨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네네. 그것과 Y hat I를 가지고 네.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것까지는 프리트레이닝과 똑같은 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네네. 단지 네. 이제 그 KF 키워드 프리퀀시가 없다면 네네네. 다시 말해서 이 UI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다면 네. 이게 뭐 학습을 시키는 게 의미가 없겠죠. 네. 이 Y hat I도 이 지금 여기 턴 프리퀀시의 합이 전부 다 0으로 나올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켰네요. 네, 식 자체에 저렇게 또 쓴 건 좀 특이해 보입니다. 네, KFUI가 0보다 큰 그런 거를 아예 따로 이렇게 지금 페이퍼에 그 리미테이션 페이지 수가 좀 제한이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실제 구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고요. 예. 실제 구현에서도 0이면 미리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빼버려가지고 네.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일일이 다 명시를 할 수는 없으니 음, 그냥 식으로 이렇게 음, 이제 KF의 UI가 음, 0보다 클 때, 즉 음, 0이면 학습 안 시키겠다. 이것을 음. 식으로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네, 네. 특이하게 또 저렇게 들어가고 부등호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식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해는 되니까요, 우리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LFT, 파인 튜닝의 로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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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웨어절 살짝 보면 GI는 서브 그래프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note note that 네, 중요한 것이 네, 위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for a few epoch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네. number of epoch가 너무 커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annot be too large 이렇게 했으면 너무 네, 커질 수 없다. 네. 네, 그 이유는 이 voting에 대해서 네, 이 degenerate가 음, 되면서 이제 음, 오히려 voting 쪽으로 너무 몰입하게 되는, 네, voting 쪽에 너무 매몰되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voting 쪽에 매몰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네, 지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턴 프리퀀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식을 따지고 보면은 키워드가 몇 개 들었냐 일종의 카운팅 기반의 그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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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기 뭐 심지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조차도 네, 너무 쉽게 잡아냅니다. 네, 네, 즉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은
이제 분별, 이 어노테이터의 목표는 분류를 하는 것이고, 텍스트의 어떤 컨텍스처란 의미, 이 네. 서브 그래프의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키워드 카운팅 기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키워드가 몇 개 들었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시키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태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그 모델이 이 키워드 카운팅 기반의 분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옵티마이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보팅이라고 하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값을 더 복잡하게 처리해주는 그 어노테이터를 얻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학습을 조금 적게 시켜서 좀 더 제너럴리티를 올렸다. 제너럴라이즈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 튜닝.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미리 한번 드리면 그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한 결과만 가지고 혹시 퍼포먼스 측정을 한 거가 있는지 그거는 그 반대는 있는데요. 반대라고 그 하는 거는 파인 튜닝만 진행해서 테스트해 본 것은 있습니다. 아니 파인 튜닝만 진행을 어떻게 해요?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안 하고요. 네. 어, 셀프 이거를 안 하고 한다는 의미가 뭐지? 이 서브 그래프 어노테이터가 네. 이니셜 값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즉 이제 그냥 랜덤하게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네. 내부 이제 웨이트가 랜덤하게 설정된 어노테이터가 있고, 네. 여기 이 y-hat을 얻는 것은 네. 딱히 뭐 학습과는 아무 무관하게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예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시켜 올려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뭘 보려고 하는 거죠? 프리트레이닝의 어떤 효과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많이 납니다. 그러면 프리트레이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튜닝의 차이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나는 사실 아까도 질문 살짝 하려고 했던 게 뭐 왜 파인 튜닝 하지?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파인 튜닝이 사실 제일 태스크입니다. 목표 태스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리트레이닝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그 스타트 노드 WR을 예측하는 모델이 완성이 되거든요.